류현진 선수가 12년 만에 한화 이글스로 돌아옵니다. 메이저리그를 떠나 친정팀으로 전격 복귀한다는 소식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일 KBO 리그 관계자에 따르면 한화가 최소 170억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류현진 선수와 계약에 합의를 마쳤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메이저리그 사무국에 류현진 선수 신분 조회까지 요청한 상황이기 때문에 영입 절차가 사실상 최종 단계에 이르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70억 원 규모면 김광현 선수가 2022 시즌 앞두고 SSG로 돌아와서 체결한 4년 151억 원을 뛰어넘는 그런 금액이고, 양의지 선수가 또 1년 뒤에 이 FA 계약 체결을 했잖아요. 4+2년에 152억 원 계약도 뛰어넘는 KBO 역대 최고 규모의 또 계약을 체결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21일 이 한화 같은 경우에는 호주 1차 캠프를 마치고 오키나와에서 2차 캠프를 갖게 되는데요. 이것과 맞물려서 류현진 선수의 계약은 늦어도 21일까지는 발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인천공항에서 선수단과 합류를 해서 오키나와에 같이 건너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 전날에 토론토에서 이삿짐을 뺐다라는 소식, 이게 KBS를 통해서 알려지면서 이제 류현진 선수의 또 복귀설 급물살을 또 탔었는데요. 한화 측도 역시 오키나와 항공편 준비, 그리고 이제 유니폼 제작에 들어갔다는 후문이 들려오기도 했었습니다. 자, 류현진 선수 복귀 타임라인을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류현진 선수가 메이저리그 잔류 의사가 컸었다는 거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스카프라스 같은 경우에도 이 윈터 미팅에 참여해서 류현진은 올해 메이저리그에서 뛴다라고 확언을 했었기도 해요. 그렇죠. 그리고 류현진 선수 역시도 여러 차례 인터뷰를 통해서 잔류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스토브리그 초반 단계에 비해서 이 예상보다 시장이 느리게 흘러가기 시작했었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미 메이저리그 스프링 캠프가 시작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류현진 선수 미계약 상대였고,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 초반에 빠르게 계약한 투수들이 오히려 큰 금액을 따낸 듯한 모습이 보이기도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랬을 때 스카포라스의 전형적인 이 협상 전략이 있지 않겠습니까? 끝까지 기다리면서 원하는 액수의 계약을 따내는 전략이 현재까지는 실패로 돌아간 상황이라는 거 저희가 여러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고, 이 일 같은 경우에는 류현진 선수뿐만 아니라 FA 최대어로 분류되어 있었던 이 블레이크 스넬이라던가 코디 벨린저, 조던 몽고메리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계약을 못한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께서 이제 지금 국내로 복귀하는 거 메이저리그 팀의 오퍼를 받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의아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메이저리그 팀의 오퍼는 분명히 있었던 거 저희들이 또 이 취재를 통해서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 만족스럽지가 못했다는 거죠. 류현진 선수의 계약 조건 중에서 가장 잘 알려졌던 게 $10,000,000 이상의 단년 계약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요구 조건을 결국에는 충족하지 못했다는 거, 결국에는 현지 매체의 기사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디 애슬레틱의 샌디에고 담당 기자 데니스 린이 최근에 밝힌 내용인데요. 이 좌완 투수가 부족한 샌디에고가 류현진과 얘기를 나눈 것은 사실인데, 두 번째 토미존 수술을 받았음에도 보라스의 고객, 그러니까 류현진 선수죠. 류현진 선수는 몸값을 낮출 생각이 없었다라는 얘기를 전했어요. 그렇죠. 이 말은 뭐냐면 샌디에고가 류현진 선수에게 유의미한 오퍼를 제시를 하긴 했습니다만, 류현진 선수 본인이 세운 기준인 $10,000,000 이상을 제시한 구단은 없었다는 거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기사였어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한화가 류현진 선수에게 실제로 오퍼를 날렸었던 거는 이제 1월 말 가량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러나 급물살을 탄 것은 지난주 주말부터였는데요. 그렇죠. 그 전까지는 사실은 한화 복귀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주말 과정에서 이 선수 본인의 심경에 분명히 변화가 있었다는 거를 알 수가 있고, 그랬을 때 메이저리그 잔류에서 KBO 리그 복귀 쪽으로 확실히 지난 주말에 기울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선수 위주로 무작정 기다려주겠다라는 게 하나의 입장이지 않았습니까? 2월에 와도 괜찮고 3월에 와도 괜찮고 개막하고 나서 와도 괜찮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을 정도로 류현진 선수에게 적극적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또 류현진 선수에게 좀 어필이 되지 않았을까 싶고, 또 손혁 단장과도 계속해서 접촉을 해왔다고 하니까 한화의 정성이 결국엔 또 결실을 맺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계약 기간이나 세부 조건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공식 발표
대표되지 않았습니다만 만약에 4년 기준으로 했을 때 170억 이상이라고 한다면 이게 달러로 환산했을 때는 1200만 달러에서 1300만 달러 사이 정도가 되는 액수입니다. 1년 차에 또 연봉을 몰아넣을 것으로 또 알려져 있는데요. 이 셀러리 캡 제한을 최대한 피하는 방향으로 계약할 것으로 보입니다. 들리는 것처럼 또 1년 차에 100억 원 이상을 몰아넣는다는 얘기 있잖아요. 만약에 100억 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700만 달러, 800만 달러 정도 수준이니까 금액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한화가 굉장히 예우를 많이 해줬다라는 거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어쨌든 리빌딩의 끝이 보이고 있는 한화의 상황에서 류현진 선수 같은 경우에는 한화에 돌아오겠다는, 그러니까 본인의 기량이 떨어지기 전에 한화에 복귀하겠다는 약속을 지킨 셈이 됐습니다. 그렇죠. 2006년에 입단해가지고 2012년까지 98승 거뒀고 또 평균 자책점 2.80 국내 최고의 선수로 우뚝 선 게 또 류현진 선수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신인 시절부터 트리플 크라운뿐만 아니라 신인왕 그리고 MVP까지도 동시에 석권한 정말 KBO 리그를 대표하는 불세출의 투수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2012년 이후에는 다저스와 2013년의 포스팅 계약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포스팅 비용이 많은 사람들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2,574만 달러의 포스팅 비용을 받았었고요. 계약금 역시도 6년에 3,600만 달러, 연평균 600만 달러인데 당시로서 KBO 리그 선수가 진출했을 때 이 정도의 액수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시에 또 류현진 선수가 한화에 안겨준 이 포스팅 비용 약 300억이 또 넘는 금액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거를 생각해 봤을 때 류현진 선수를 지금 다시 모셔오는 거 170억이라고 해도 어쨌든 한화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남는 장사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한화의 상황을 생각을 해봤을 때 이제 신구장이 곧 이 개장을 앞두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 전에 류현진 선수를 영입을 해서 그 분위기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거, 이 부분도 역시도 한화의 굉장히 좋은 움직임으로 보여지는데요. 어쨌든 뭐 메이저리그에서 11년 동안 있으면서 78승 그리고 평균 자책점 3.27을 남긴 류현진 선수입니다. 이 류현진 선수의 메이저리그 커리어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부분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 투수에게 치명적인 어깨 관절화순 수술에서 돌아와서도 2019년 정말 최고의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렇죠. 평균 자책점 전체 1위를 차지함과 동시에 내셔널리그에서는 사이영상 투표에서 2위에 올랐었던 거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를 바탕으로 토론토와 4년에 8천만 달러의 계약을 맺었었고 2020 시즌 아쉽게도 단축 시즌이긴 했습니다만 아메리칸 리그 사이영상 3위까지 차지하면서 2년 연속 사이영상 투표에서 3위 안에 드는 한국인 투수가 또 나올 수 있을지 정말 대단한 기록을 남겼었던 류현진 선수였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2022년 토미존 수술 두 번째 토미존 수술을 받고 지난해 8월에 복귀해서 어쨌든 3점대 평균 자책점으로 시즌을 마무리를 했는데요. 어쨌든 저 같은 경우에는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복귀 후에 이제 풀타임으로 몸 잘 만들어가지고 메이저리그에서 1년 더 뛰는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만 어쨌든 선수 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이것도 존중을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이제 류현진 선수 같은 경우에는 한화로 복귀가 확정된 상황이니까 이 후배들과 더불어서 가을 야구를 다시 한번 이끄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분명히 그것도 국내 팬들 그리고 KBO 리그 팬들에게는 의미가 있는 사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올 시즌에 프리미어 1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류현진 선수가 다시 한번 또 국가대표 이 유니폼을 입고 국제대회 나갈 수 있을지도 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앞으로의 또 류현진 선수의 선수 생활에도 또 행운이 있기를 또 바라면서 또 그동안 고생했다라는 말 그리고 그동안 고마웠다라는 얘기를 꼭 저희도 한번 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떠셨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류현진 선수의 KBO 리그 복귀가 아직은 조금 이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뭐 이렇게 결정된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류현진 선수가 이왕에 복귀를 했으면 KBO 리그에서도 압도적인 모습 보여주면서 역시 류현진 선수는 30대 후반의 나이에도 확실히 클래스가 다른 선수이구나 라는 거를 증명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께서는 또 류현진 선수 이번 복귀 소식 어떻게 보셨는지 또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 영상 유익하다고 느끼셨다면 또 좋아요 그리고 구독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른 소식과 함께 돌아가겠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I'm ready to go. I'm ready to go.